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볼까요? 제목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저자는 벤저민 하디고요. 역자는 김미정입니다. 그동안 상식으로 여겨온 성공의 해법을 근본적으로 뒤엎으며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은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암울하고 절망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저자가 거기서 빠져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담은 책으로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 노력, 열정만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라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이 의지력을 또 노력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11살에 부모님이 이혼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동생은 마약 중독, 저자는 게임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자는 배낭을 메고 고향 반대편으로 떠난다. 2년 동안 기존의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일상을 살았던 저자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꿈으로써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는 이처럼 극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 요인이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실질적 경험과 10여 년에 걸친 연구 결과가 구체적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죠. 하이고개드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전에 살았던 삶하고는 완전 다른, 완전 극적인 변화 또는 극적인 어떤 사업적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환경이라는 거죠. 저자 벤저민 하디는 자기개발 분야의 파워블로그이자 탁월한 기획자, 작가이다. 11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우울증에 빠진 아버지는 약물 중독자, 둘째 아들은 마약 중독자, 막내 동생은 자폐아인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 저자는 자신의 환경을 잊기 위해 게임에 빠져 지냈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문대학에 다니며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꿈꾸던 모습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자신을 발견하고는 20살 되던 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서 미국의 정반대에 위치해 있던 교회에서 2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합니다. 멀리 떠나 있던 자신은 완전히 달라진 반면 약물과 마약에 빠져 있던 가족,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친구들은 그들의 삶은 2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자는 그 일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변화에 대한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변화에 대한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효과적으로 확실한 변화의 해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얻은 실질적 경험과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인생을 설계한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저자는 4년제 대학 과정을 3년 만에 마쳤고 현재 클램슨 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브런치 같은 글쓰기 플랫폼인 미디엄의 글을 연재하고 있으며 매달 수백만 명의 독자가 그의 글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허핑턴 포스트, 비즈니스 인사이트, 뉴욕 업저버 등에도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고 하죠. 이 번역하신 분은 서울대 학사 석사, 그다음에 일리노이대 교육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던 분인데요. 그릿, 끝까지 하려는 기술, 우리가 봤던 책들이죠. 이런 책들을 번역한 분인데 번역이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쉽게 잘 번역되어 있는 책이에요. 제가 오늘 이 책을 전체를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에필로그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결론 부분만 좀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도 환경의 산물이다. 돌이켜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었고 누구랑 있었느냐가 그 시대를 살아간 방법이었을 거고, 또 환경을 옮겨서 왔을 때는 또 그 환경에 적응해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환경을 새롭게 만들거나 그 환경에 들어가거나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이 된다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결론 부분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뭐 깡패 집단에 들어갔다면 깡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를 환경 속에 들어갔다면 공부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통제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위 고개들을 하는 집단 속에 들어와 있다면 거기에 적응하는 삶을 살 거고요. 거기서 나와 있다면 나와 있는 그 환경에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 비즈니스 방법도 그럴 거예요. 다른 환경에서 사면 다른 비즈니스 방법대로 할 거고, 이 환경에 들어와 있으면 이 환경에 적응하는 비즈니스 방법대로 우리 개인의 삶을 사업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좋을 건지는 지나봐야 하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하위 고객들은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죠. 사업을 굉장히 활기차고 성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삶의 모든 것은 자연적이며 유기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환경에 맞춰 적응하고 진화한다. 당신은 환경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울렸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직장에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바꾸세요.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의지력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짓은 이제 그만두자. 시끄러운 공사판에서 공부가 잘 안 되죠.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도서관으로 가야 되고, 주변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하이엔드 그룹의 하이 고객대에 들어오면 되고,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또 미국 영어 같이 생활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영어는 잘하게 되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 영어를 잘해보겠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죠. 예, 변화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주장은 변화를 위해 자신을 먼저 바꾸라고 주장하는 자기계발서들의 조언과 상반되죠. 자기계발서를 보면 로직을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대단히 개인주의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환경이나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또는 자기 주장만 하는 개인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자, 환경 설계는 다르다. 이는 당신의 성공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환경들을 만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아이슬란드 여행 나왔잖아요. 그럼 여행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약속하고 나는 반드시 아이슬란드 간다 이렇게 선언하고 주변에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자신의 환경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공개했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주네스에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성공할 건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아니면 뭐 하이고객 일지를 매일 올리고 매일 실행하고 이것도 중에 성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으면 혹시 내가 게으르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했을 때 꼭 독려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미라클 모닝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전화해서 들어오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을 바꾸는 거죠. 자신의 환경.
예를 들어 일에 집중하고 싶다면 물리적 작업 공간은 물론이고 디지털 작업 공간에서도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 만약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싶다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냉장고에서 몽땅 몰아내야 되죠. 자꾸 눈에 보이면 먹게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통찰력을 얻고 싶다면 하루 이틀 좀 교회로 나가 휴식을 취해야 하고요. 동기부여를 원한다면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을 자기가 도맡아하고 성공과 실패에 따른 이해관계를 늘릴 필요가 있다. 뭔 얘기냐면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자기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내가 뭐 아침에 미라클 모닝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따른 이해관계, 나의 파트너라든지 나의 스폰서라든지 그들이 나를 점검하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오픈하고 공개해 놓으면 더 잘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의지력보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과 선택의 산물입니다. 내 생각과 내 선택의 산물이 나 지금의 나죠. 나의 삶이고. 하지만 그 생각과 선택은 어디서 온 것일까? 결코 난데없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당신이 읽은 책, 경험, 가까이 한 사람들과 같은 특정한 환경 요소들을 마음이라는 정원에 심고 갖고 온 결과입니다. 누구랑 어울리고,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죠. 당신이 직접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 왔고, 그 환경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당신이 환경을 조성할 때 사고와 선택에 대한 통찰력은 커질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 가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내야 되죠. 보내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계발서의 전통적인 조언에 따라 환경 또는 상황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환경 또는 상황 등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대신에 환경이야말로 개인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환경이 나쁜 곳에서는 굉장한 의지력이 있다면 몰라도 보통 사람은 더 나아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주변의 환경이 당신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당신을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또 더 탁월한 사람을 함께하고 그 옆에 가까이 있고 그것을 배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면 이제 당신 삶의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켜보자. 필연적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최고의 선택이죠. 늘 같은 환경 속에 있다면, 늘 가던 길만 걷는다면 변화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 내용이 이 책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 또는 꿈,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돼요. 책을 보고 싶다면 도서관으로 가고,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집단 속에 들어가고, 자녀를 훌륭한 골프로 키우고 싶다면 가장 잘 가르치는 코치에게 자녀를 보내서 거기서 훈련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봤던 최근의 책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라서 내용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소제목이 노력만 하는 독종은 모르는 성공의 법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익숙한 환경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달라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들은 열정, 노력, 의지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없는 환경을 만들고 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이고 애덤 그랜트, 라이언 홀리데이 강력 추천하는 자기 개발의 기본 법칙을 뒤엎는 문제작 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저는 참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새로 배우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참 꽤 괜찮은 책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